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원서 영역이 어느덧 최종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요. 동시에 2023년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서 영역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도 심하실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이제 문득 드실 수 있는 생각이 이 원서 영역이 너무 이제 운에 좀 좌우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힘드신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운이라는 게 사실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고생도 하시고 제 영상 보시고 분석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대운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이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결국에는 합쳐져서 대운으로 여러분들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고 한번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행복한 2024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드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데요. 1일 텀으로 되도록이면 1일 텀으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격려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시 원서 영역은 1월 6일까지가 아니라 2월 말까지인 거 아시죠? 네. 추가 모집까지 끝나야 비로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서 접수하시고 이제 구독 해지하고 떠나가시는 분도 조금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2월 말까지는 대치동 빅마우스가 보기 싫더라도 2월 말까지는 계셔 주셔야 좋은 정보를 계속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대별 경쟁률 시리즈로 계속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연고서성안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중경외시로 함께 합니다. 경쟁률 하락 예상학과를 선정해서 이 학과들의 시간대별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도록 하고요. 입결 70% 컷과 함께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대별 경쟁률을 통해서 다른 분들보다 심리게임에서 우위를 점하시고 이걸 통해서 점수 손해보는 일을 방지하시고 나아가서 펑크까지 누리시는 행운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경쟁률의 어떤 패턴이 사실은 거의 어떤 특정한 유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경외시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시면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보시면 좋은 이유가 사람 심리가 비슷비슷하고 경쟁률의 흐름 패턴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시다 보면 어떤 직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기별로 여러분이 경쟁률 흐름을 보시고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여기는 좀 피해야 되고 여기로 한번 넣어볼까? 이런 직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딱 잠시 동안만 제 수업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구독한 지는 꽤 오래되셨는데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수능국어 수업을 하는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수능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정말 국어 때문에 너무 이제 속상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수영탐은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올렸지만 국어가 이제 계속 너를 띄는 바람에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친구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1년 만에 제가 변화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 경험들이 있고 이 친구들을 어떤 부분을 건드려주고 해야지 점수가 오를 수 있구나 하는 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자녀분들 보내만 주시면 같이 한번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등급, 그 중에서 1등급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국어라는 게 사실 디테일한 게 너무 중요하고 멘탈적인 게 너무 중요해서 어떤 뭐 지식이라든지 뭐 내용적인 거, 컨텐츠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거를 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사실 멋있게 독해하고 이런 거보다도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1월 반은 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2월 반 모집 상담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로 들어와 주셔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앙대인데요. 먼저 이 표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분별 정보가 나와 있고 위에 있는 게 학과명이고요. 밑에 있는 게 모집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최종 지원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는 이제 시간대별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경쟁률은 매년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어떤 학교는 3개년 데이터를, 어떤 학교는 2개년 데이터만 제시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뭐 어떤 해에 이제 경쟁률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 해는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너무 낮으면 그 다음 해는 몰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높아지면 또 그 다음 해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일명 퐁당퐁당의 법칙인데 대부분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아닌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학과들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 1, 5, 13, 29, 63 여기에 해당하는 요 박스를 제가 편의상 1번 박스라고 할게요. 요 1번 박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지원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박스를 2번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요 박스들은 경쟁률이에요. 시간대별 경쟁률. 그렇게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어 문학으로 약간 워밍업을 해볼까요? 지금 D-2일 오후를 보시면 지금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여기 한번 해볼만 하네. 근데 조금 지켜봐야겠네. 그래서 D-1일 오후 때는 5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D-1일 오후면 이제 거의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경쟁률이 0.50 대 1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기 한번 넣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감일 오전엔 13명이나 지원을 하고요. 마감일 오후에는 29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종 지원자는 63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이제 6.3 대 1로 초반에 0.10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요 퐁당퐁당의 법칙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요 독일어 문학의 경쟁률 같은 경우는 퐁당퐁당 법칙에 조금 위배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 연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 연속 상승을 하다 보면 사실 4년째는 좀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독일어 문학은 하락 예상한다고 제가 여기 써놓은 겁니다. 러시아어 문학 같은 경우도 지금 3년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경쟁률 추이를 보시면 러시아어 문학 같은 경우는 독일어 문학보다는 눈치 게임이 덜하죠. 국어국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러시아어 문학 같은 경우에 마감일 오후 경쟁률을 보시면 지금 독일어 문학보다 훨씬 낮거든요.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확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일 오후가 됐을 때도 너무 이제 지원자 수가 적다라고 하면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최종적으로는 터질 수가 있어요. 체크해 주시고
이 국어국문학과처럼 또 영어 영문학처럼 이제 마지막 날 오후 됐는데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 라고 할 경우에는 한 2대1 내지 3대1 정도의 경쟁률이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지원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려면 이제 3개년 정도의 경쟁률을 보시면 좋아요. 아까 퐁당퐁당 법칙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과 같은 경우는 낮았다가 높았다가 다시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해봤자 한 예년 정도 수준이면 한 5대1 정도, 4대1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기 선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철학과 같은 경우나 역사학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눈치 게임이 이제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한 6 정도, 6대1 정도 넘으면 이제 되게 조금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3대1, 4대1, 5대1 이렇게 되면은 나이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철학과 역사학과 심리학과 쭉 보시면 되고, 입결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사실 제일 나이스한 거는 경쟁률이 낮으면서 입결도 낮으면서 충원율이 높고 모집 인원이 높은 그런 게 좋겠죠. 지금 요 페이지에서 이제 입결이 제일 낮은 경우는 90.30을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어 문학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경쟁률이 높으면 입결이 높은데요. 이렇게 예외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과들이 있어요. 이런 과들을 역으로 노려보셔도 좋겠죠. 전략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를 같이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하락 중이에요. 화학과도 마찬가지고 생명과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올라봤자 한 5대1 정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눈치 게임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감일 오후에 보시면 물리학과는 2.2대1, 화학과도 거의 2.6대1, 생명과학과도 2.68대1. 그러니까 마감일 오후 때 한 2대1 정도가 넘으면 여기는 무난한 수치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1대1 이렇게 아니면 0. 몇 대1 이렇게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느낌 오시죠? 수학과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제 0. 몇 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마감일 오전에 보시면 지금 2대1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정상적인 수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경쟁률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떤 과는 이제 퐁당퐁당이 되고 요런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퐁당퐁당이 되고, 지금 수학과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 중이라서 올해는 좀 오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감각을 잡으시면 되고, 끝으로 입결 70% 컷도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수학과 같은 경우가 90.19로 70% 컷이 가장 낮죠. 참, 여기 또 정보가 있습니다. 일본어 문학이나 중국어 문학, 유아교육, 영어교육, 산업보안학, 자연 역시 4대1과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희대를 말씀드리면요. 사실 경희대는 올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 모집이 신설이 되었고요. 사회과학 광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생활과학대학 이렇게 있는데 제외학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ICT 광역, 생명과학 광역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열을 통합하는 그런 트렌드가 유행인 것 같은데요. 계열 분할 모집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 반영 영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과 침공을 염두에 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수학 반영 과목 확통, 탐구 반영 과목 사탐 2과목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 변경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희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지금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경쟁률이 지금 작년에 2.6대 1이었습니다. 2.65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상승할 것 같은데 그래봤자 한 4대1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눈치 게임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마감일 오후 때 2.41대 1 이렇게 됐고요. 식물환경 신소재 같은 경우는 1.15대 1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지원자가 아예 없어요. 눈치 게임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최종 경쟁률은 9.69대 1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쟁률이 오른 것 치고는 또 입결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연도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과는 이런 특성을 갖는다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나 뭐 환경공학과 이런 경우는 마감일 지금 오후 경쟁률이 2대1 정도니까 굉장히 나이스하죠.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응용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일 오후에 1.41대 1, 그러니까 1.4, 1.5, 2대1, 3대1 이렇게 넘으면 그렇게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1점 초반대의 경쟁률이라든지 0점 몇 대 1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수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떨어졌지만 입결은 오히려 오르는 그런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학과들은 이제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무역학과, 건축학, 인문, 국어국문, 미디어학, 회계세무학, 정치외교, 자율전공도 한 3대1에서 4대1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외대 전해드리겠습니다. 외대 영미문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스칸디나비아학, 터키 아제르바이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스칸디나비아나 터키 아제르바이젠, 융합 일본 지역학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많이 튀었거든요. 지금 요 경우는 사실은 마감일 오후 경쟁률이 2대1, 3대1, 2대1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좀 5대1, 6대1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경향성들은 여러분이 요 이제 경쟁률 추이를 보시면서 또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법칙이나 규칙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직관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요 정시 원서 영역을 이제 준비하실 때는 직관적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계속 보시면서 요 과들은 조금 예외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 뭐 요 정도는 괜찮은데 중국어 교육 같은 경우 2대1 나왔지만 막판에 확 몰려가지고 9.33대 1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작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 외에 랭귀지 앤 디플로머시, 그리고 일본 언어 문화학, 페르시아어 앤 이란어학과 같은 경우도 3대1, 4대1,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끝으로 서울시립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되고요. 철학과, 뭐 이렇게 세무학과 보시면 요 과들은 이제 일반적인 경향성 안에 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철학과 같은 경우는 마감일 오후에 4대1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막판에 뭐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이렇게 마감일 오후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가 이게 높아져 버리면, 절대적인 수치가 높아져 버리면 사실 이제 지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영학부, 자율전공학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5대1이 넘었지만, 마지막에 더 몰려가지고 6.91대 1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학부나 학과가 되게 매력적인 경우에, 선호도가 높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이제 확 몰려서 경쟁률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도 여태까지의 경쟁률 추이를 보시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관을 좀 길러가시면 무리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오른 것 치고는 입결 자체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도시사회과학과, 뭐 이렇게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건축공학 전공, 교통공학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과들이 전부 다 경쟁률 하락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 입결 자체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건축공학 전공 초반에는 교통공학과나 뭐 환경공학부, 뭐 물리학과 이런 경우 보시면 초반에 이제 조금 눈치 보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이제 자유롭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과들은 그렇게 막 눈치 게임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경학과나 생명과학과,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마감일 오후 시간대를 보시면 뭐 이제 2대1 아니면 3대1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 최종 경쟁률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흐름을 보시거나 이렇게 보셔도 올해도 요 수치 안으로 좀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죠. 입결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더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융합응용화학 같은 경우 지금 경쟁률이 2배 이상 튀었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경쟁률이 2배 이상 튀었는데 컷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은 하락했지만 입결은 오히려 오르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학과도 경쟁률이 떨어졌지만 입결이 오히려 그렇죠. 경쟁률이 떨어지면 입결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좀 새벽이라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과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실 거예요. 대충 이제 절대적인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또 이제 올해는 경쟁률 하락이 예상된다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런 것들 감각을 좀 잡으신다면 훨씬 더 이제 용이하게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예외도 많고 그래서 조금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 여러 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뵐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대치동 빅몬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